윤석열 부부가 사실혼 관계일 때 이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은 시작됐다라는 내용의 특종 보도가 어제 일요신문에서 나왔고요. 그것을 긴 시간 동안 취재했던 민웅기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것이 갖는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어떤 내용으로 갔는지 일단 민웅기 기자가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5일이었죠. 5일 날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 플러스 이제 쌍특검법을 이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4일 날 국회에서 이송됐는데 하루 만에 그걸 거부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그 전에 이제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간호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수기기간이나 아니면 고심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수기 기간조차도 없이 오자마자 바로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브리핑 내용은 이제 직접 들어보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브리핑 내용 먼저 보시면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관섭 실장 브리핑 내용입니다.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자,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는데 저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주장 자체가 이제 12년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는 이제 과거 대선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여권 내에서는 계속 줄기차게 해왔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주장을 대통령실마저도 이제 받아서 쓴 거죠.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한 시점은 네. 2012년 3월이지 않습니까? 2012년 3월 11일 날 대검찰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죠.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원래 처음으로 주가 조작이 시작됐던 게 언제입니까? 그 당시에 뭐 계좌를 줬다 뭐 논란이 됐던 거는 2010년 1월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법원에서는 2012년 12월까지 주가 조작이 계속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많이 이루어졌던 시점이 2011년 하반기에는 통정매매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범죄로 추정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점이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런데 민웅기 기자가 취재했던 내용은 이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뭐 과거에 있었던 자료들이 뭐 파편적으로 있었던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그동안 좀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아서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보통 이제 방송사들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일대기를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널A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 신인의 어퍼컷 윤석열 대통령이 되다라는 방송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2년 교제 뒤 2012년 3월에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게 이제 방송 내용인데요. 자, 그걸 이제 지금 이제 사진으로 일단 올려놓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걸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이제 2010년 3월부터 교제를 했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장모 최은순 씨가 두 사람은 이제 교제 시기에 단순한 그냥 뭐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말한 증거가 또 나왔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2011년 5월 25일 날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제 최은순 씨가 위증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요. 거기 조사받은 내용을 보면 이제 검찰 쪽에서 김명신 씨, 그 김건희 씨 개명 전 이름이죠.는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최은순 씨가 아직 안 했는데 2011년 10월 결혼할 예정입니다. 김명신이 지금 결혼할 사람은 라마다 조 회장, 조남욱 회장을 말합니다. 이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2년 정도 교제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간단히 정리하면은 대통령이 결혼한 시점은 2012년 3월이지만 그쵸. 그 이전에 2년 동안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고 그쵸. 또 민웅기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이관섭 실장 또는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자신과 관계없이 결혼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쵸. 라고 무관함을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제 취재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알 수 있는 시점이었다. 아니, 결혼 전이냐 아니냐를 자꾸 따지는데 결혼하고 주가 조작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 결혼 전에 다 알고 지냈고 사실혼 관계였고
그러면 오히려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가 더 여성들한테 초기에는 애정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관계면은 됐지. 굳이 결혼 전이냐 후냐. 그리고 이 기록상으로 봐도 3월에 결혼을 했는데 주가 조작은 12월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네, 연도에. 네. 그럼 결혼하고도 전의 일이라는 그 말도 안 맞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설명으로 보면은 이제 주가 방어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계좌는 한 2차례, 3차례 정도 이용된 것밖에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저희도 그 내용은 뺀 건데 이제 어쨌든 그것 의원님 말씀도 맞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죠. 대통령이 결혼하기 이전에 배우자가 될 사람이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것과 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왜 대통령하고 연결을 시키느냐. 이것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이전의 상황이니까 설사 범법이 있든 없든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좀 먹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취재 내용을 들어보면 그 이전에도 교제뿐만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 뭐 그건 좀 이따 질문을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했던 것, 심지어는 최근에 특검법 거부권 전국에서도 이관섭 실장 했던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다라고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조수진 변호사.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많은 정치인들이 그 본인의 처나 아니면 뭐 자기 남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사실은. 자기 가족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사실상 지고 있고, 이게 뭐 연좌제 금지가 있지만 도의상 또는 본인이 또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결혼 전 일을 가지고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주변의 그 변호사님께 이게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김건희 여사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굉장히 이상한 매매는 맞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누구나 다 지금 아마 1000만 주식 인구가 그렇게 생각할 거다. 그렇지만 그분들 심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와이프가 그렇게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 가지고 그 결혼 전에 몰랐던 대통령한테 묻는 게 맞느냐라는 심정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난 그 기사가 맞다면 사실상 같이 지내고 있을 때, 사실혼 관계일 때, 또 교제할 당시의 일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까지 저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에 대한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계속 대통령이 되기 전의 일이라고 하는데 2010년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검 중수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공무원의 뭐 부인, 사실혼 관계의 사람이 뭐 그렇게 주가 조작을 하는 건 또 맞느냐라는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일반적인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던지 아니면 사인이었으면은 또 그렇게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대검 중수부장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주가 조작 같은 사건을 다루는 사람이 뭐 이 처가 그런 사건에 연루되는 게 관여된 정황이 나오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바로.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결혼한 것과 그 이전에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은 이제 여러 정황으로 확인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사실혼이라는 것은 정황 외에 주관적인 판단 외에 객관적으로 무엇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사실혼 관계로 사실상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일종의 정황의 증거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결혼 준비를 했다, 연인 관계였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실혼 관계였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분이 이제 동거를 했다,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정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크로비스타에 오래 살았습니다. 2006년에 처음 매입을 해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3층에 그때 당시엔 3층에 살고 있었는데 2010년 10월 18일 날 17층으로 전세 계약을 해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당시에 두 분이 같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한때 이제 떠들썩했던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보면 김 여사가 3층, 이건 3층인데 이제 원래 내 집이고 결혼하고는 추워서 집을 옮기려고 보니까 10평 정도가 넓은데 17층이 나왔더라고 하면서 이사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당시에가 그러니까 전세 계약한 게 2010년 10월인데 그때 이미 결혼하고는이라고 김 여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혼인 신고도 내가 일부러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늦게 했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자, 이제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 문제가 공방 안으로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거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특검법 추진했던 것이고 지금은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거부권 행사하면서 총선을 겨냥한 야권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이관섭 실장 말이 잘못되었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좀 확실히 파고 들어가야 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걸 특검이 규명하는 예. 이런 걸 특검이 규명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오늘 또 새로운 뉴스는 뭐냐면 뉴스타파 보도가 맞습니다. 지금 엄청난 화제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최은순 씨도 같이 주가 조작의 그 통장이 동반이 돼가지고 두 모녀가 얻은 이익이 22억 9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억이 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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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자,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쎄 빠지게 해도 이 돈 버는 거 저 꿈도 못 꿉니다. 제가 직접 사회로 나온 지가 30년인데 네. 앞으로도 못 버는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 짧은 기간에 주가 조작만으로 두 모녀가 23억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저 공직자 재산 신고도 좀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거액을 배우자하고 장모가 벌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재산 신고해서 자산의 현황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자산의 출처를 하나씩 추적해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산이 아마 대선 때 한 60억인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종부세 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거액은 재산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커요. 그리고 아파트 뭐 집값 있을 거고 그 두 개 합치면도 벌써 뭐 4, 50억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벌써부터 이 정도 자산을 어디다가 뭐 사기당하지 않았던 이상 대통령 재산 증식이고 경제 공동체다 이건 사실혼이건 정치혼이건 이거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그때 주가 조작으로부터 이루어진 자산 형성이 지금 재산 증식에까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어떻게 이게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까? 대통령 본인의 문제지. 자기 재산 신고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이나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막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민웅기 기자 얘기대로 그 당시에 주가 조작이 시작되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론해보면 워낙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나 이거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주가 조작 문제만 그렇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나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배우가 검찰이 있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의혹 제기를 했지만 하나도 제대로 이제 뭐 그 진척이 되지 않고 그대로 무야 뭐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자, 그러면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뒷배가 되어줬다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까? 추론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뒷배가 되어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힘이 됐었기 때문에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뉴스타파 보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이제 최은순 씨가 이제 23억 원을 수익을 냈다라고 했던 게 출처가 어디냐면은 검찰이 1심 판결 앞두고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제출한 종합의견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김건희 씨 계좌로 13억 그리고 이제 최은순 씨 계좌로 9억의 수익을 냈다라는 기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소환조사조차 없는 걸 보면 검찰이 왜 이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다루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네. 그래서 이제 이 불로소득 또는 주가 조작의 이익을 얼마나 받든지 23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손해봤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던 영상이 있는데 잠깐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도이치에 대한 주식을 사고 판 거래 일자가 며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 봤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무슨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대통령이 했던 발언은 좀 허위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실은 지금 팩트 체크를 해보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죠. 주가 조작의 공범은 처벌을 이미 유죄를 1심에서 받았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공범인지도 밝혀져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알았냐. 이렇게 가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본질을 흐릴 수가 있는 건데 대통령 자신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아까 그 영상을 보시면 21년 12월에 후보 시절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4천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그리고 근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안다는 듯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 가지로 뭐 그 당시에 사용한 그 거래도 몇 번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것도 알고 계신데 검찰에서 아까 기자님 얘기하신 서울중앙지법의 그 공범들 1심 재판부에다가 아까 김건희 여사와 그 모녀가 얻은 수익이 23억이다라는 것을 검찰이 적시해서 의견서를 낸 시점이 언제냐면 22년 12월 30일입니다. 아까 후보께서 발언하신 게 21년 12월이고요. 이 검찰이 보고서를 의견서를 재판부에다 낸 게 22년 12월 30일이에요.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에서 보고가 안 들어갔겠습니까? 이 자세한 이게 지금 137페이지짜리 의견서거든요. 굉장히 자세한 의견서를 그러면은 뭐 몇 시간 만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될 정도로 이 재판이 21년 11월에 시작됐어요. 그 전에 수사를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1년 11월부터 22년까지 1년 동안 해가지고 이 종합적으로 서면을 낸 거고 21년 11월에 재판이 시작됐고 아까 후보가 말씀하신 게 21년 12월입니다. 즉 재판 중에 지금 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 이 정도 정황은 그 재판 전에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소했을 거고요. 그러면 검찰총장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당시 이 정도의 정황은 다 보고 받으셨을 텐데 지금 4천만 원 손해봤습니다. 뭐 몇 번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네, 저 아까 윤석열 후보 시절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시세 조정 자체가 없었다고 지금 그렇죠. 이야기를 하니까 주가 조작은 없었다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없고 무죄이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전체가 무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시세 조정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통째로 보따리 싸서 다 무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유죄 판결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입장이 나와야죠. 이것도 공적 책임이죠. 당연히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잘못 알고 김 여사가 불러주는 대로 속아서 나도 말했든지 아니면 내가 주식을 몰라서 헛소리를 했다든지 뭐라도 입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발언 보면 이제 본인이 그 주식 차트를 봤더니 큰 변동이 없었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네. 본인이 특수통 출신 검찰인데 네. 주가 조작 수사를 한두 번 해보지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하면 이제 특수통으로서 능력이 없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보고 또 그냥 이제 면피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래서 나는 이건 뭐 엉뚱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요즘 왜 공매도 금지를 자꾸 연장하고 금융투자세를 면제하고 이런 정책이 왜 나오는가 보니까 하도 개미들의 여론이 들끓으니까 우리 좀 벌었어. 니들도 좀 내가 챙겨줄게. 뭐 이러려고 이것도 김건희 방탄용으로 지금 내놓는 정책 아닙니까? 혹시 이거? 김정재 의원이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게 그 사실혼관계 시절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할 때에도 두 분이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눈을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싶어서 걱정을 하시던데 조금 전에 그 말씀 들으니까 이 이제 너무 많이 나가면 일단 안 된다 뭐 이 생각 좀 들고 이래서 언론중재위에 자주 가셨던 거 아닙니까?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토론을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종합보고서에서 냈던 것 재판의 과정에서 결국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 하면 종합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엉터리냐.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가 아니고 어쨌든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저것은 중대한 허위사실 선거법 위반 사례가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자 그래서 더욱더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라는 것이 결혼 이전이다. 그것도 지금 엉터리로 결론 났고
자, 이걸 본 것이 없다. 이것도 엉터리가 냈고. 자, 그러면 두 분이 이제 전문가께 제가 먼저 좀 여쭤보면 종합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부당이득이 되든 주가 조작을 통해서 13억 원, 23억 원의 돈을 벌었으면 저 자체는 엄청난 범죄 행위가 되고 사실이 되면 저걸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빠졌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조인이 먼저 답변을 예. 하셔야 된다. 지금 김건희 여사 왜 이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판결문 제가 입수를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짧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고요. 권오수 전 회장 등 작전 세력이 2009년 12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3년 동안 독일 수입차 공식 딜러 회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시세를 조종했다라는 의혹이에요. 근데 1심까지 끝났고요. 2심이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1심에서 피고인이 9명이었어요. 그중에서 6명이 유죄를 선고받고 3명은 무죄받거나 공소 기각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검법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특검법이 무슨 정치 공세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봐라. 2년이나 수사를 했는데 첫 번째 김건희 여사는 기소도 안 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봐라. 그래 기소된 사람 중에 공범 중에 일부는 계좌 제공해도 무죄되지 않았냐. 김건희 여사도 어차피 기소돼도 그거랑 똑같았는데 검찰이 오히려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내려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거 유튜브들도 말을 하고. 근데 이건 두 개 다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2년 동안 수사했다라는 부분은 어제죠. 어제 이성윤 당시 그 담당 검사였던 이성윤 검사가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등 가족 사건 지휘할 때 서슬이 퍼렇게 지켜보고 있고 저는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없고 수사비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껏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건이었기 때문에 허슬퍼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수사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객관적으로 봐도 김건희 여사는 서면 조사만 이루어졌고 소환 조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사를 거의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 일부 무죄 받은 사람들하고 김건희 여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섞으면 안 되는데 일부 무죄 받으신 분들은 가담 정도가 적거나 이런 분들인데 김건희 여사는 양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통정 가장 매매 중에서 유효하게 이게 유죄다라고 인정한 거래가 102건이에요. 근데 그중에 김건희 여사 명의가 48건입니다. 47%의 가담한 사람이 아무런 수사를 받지 않고 서면 조사 한 번 하고 2번 했습니까? 끝났어요. 이게 수사가 됐다. 2년간 조사했다. 공범 일부 무죄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린 거예요. 무죄난 공범하고 질적으로 다르고요. 2년 동안 수사 딴 사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권에서 이제 수사도 안 받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좀 뭐 모순점이 있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대선 기간에 수사가 진행돼 가지고 검찰에서 일부 소환 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은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출석을 할 수 없다. 미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저희도 계속 저도 취재를 하면서 그러면은 소환 조사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소환 언제 하냐라고 검찰이나 대통령실이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그렇기 때문에 뭐 죄가 없어서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쟁으로 치닫고 있고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 이후에 전국이 어느 시점에 재의결을 할 거냐 말 거냐 국회가 그쵸. 이걸로 가 있지만 우리가 깜빡하고 있었던 것은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사실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부정하고 왜곡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마치 공방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하지만 진실은 똑같이 하나로 일관되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댓글로 지금 주시는 한 분이 정리를 잘 해주셨던데 난나니아 님께서는 조사한 검사들 어디 있고 지금 재판에서 검사가 의사 개진했고 얼마를 이득 받느냐 23억 아니냐 이거 뭐 간단한데 지금 이것 가지고 제대로 수사하면 된다 특검 문제 없다 이런 의견도 이제 주고 계신데 지금 정치 공방으로 빠져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감도가 좀 떨어져서 공방 중에 하나 나의 찬반 의견이 결국에는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인 것 아니냐라는 그것은 절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이제 사실혼 관계도 중요한 것이고 또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충분히 특검의 요소가 차고 넘친다라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민 기자는 요 취재를 하면서 좀 불편하지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일요신문에서 아주 유능한 기자이신데 이런 취재하면 좀 겁나지 않아요? 뭐 지금 제 전화를 대통령실이 안 받은 지는 좀 됐고요. 한 1년 정도 됐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번에 대통령실에 직접 전화해서 네. 사실 확인을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고 그렇게 그쵸. 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의도치 않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양평 고속도로도 시작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도치 않게 김 여사 전문으로 이제 계속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제 전화를 피하고 이제 받는 순간 이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연락도 안 받고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 사실혼 관계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던 것 아니다라는 거 하나, 또 조수진 변호사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이 사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따지고 보면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정확하고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